새만금 일부 수역의 수질이 6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수질인 3, 4등급은커녕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새만금 개발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만금 공항 계획 수립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고 신항만 건설엔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폭탄인 비격 진천뇌가 고창 무장읍성에서 대거 발굴됐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은 보물급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며칠 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부안 지역 새만금호 수질이 물고기가 살기 힘들 정도로 나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해수 유통이 시급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숭어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지난주 집단 폐사가 일어난 새만금 내측 부안 쪽 양지포구의 모습입니다. 부안군이 부랴부랴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 본 결과 폐수나 다름없는 0.5 ppm이 확인되는 등 수질이 6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지금 한 0.5에서 한 2.6 ppm 정도 나왔는데요. 동일한 장소는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측정을 했어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5 ppm 이상 산소가 녹아 있어야 하는데 0.5에서 2.6 ppm은 거의 죽은 물이나 다름없다는 것. 새만금 환경청도 2 ppm 내외의 용존 산소량이 확인됐다며 수질 악화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광범위한 해수 유통만이 바닥에 침전된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낮 시간만 제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주간만 하고 야간은 3, 4, 5월 달 운행을 하고 평상시에는 야간 운행을 한 달에 한 15일에서 한 20일 사이. 환경청은 포구 일대가 동진강 물이 흐르는 경로상에 있지 않아 해수를 유통해도 오염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찾고 관계 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2020년 중간평가 때까지 최소 3, 4등급의 수질을 확보한다는 계획과 달리 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역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짠물 심사로 항만과 공항 등 새만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는데요. 다행히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돼 예결위 통과라는 난관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진입도로를 만들고 해상에서는 호안을 건설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1단계 부두시설 건설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부 개발이 지지부진해 2,500억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 설계비 31억 원이 국비로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가 1단계 사업비 전체를 책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새만금 사업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 면제와 더불어 조기 개항의 열쇠인 새만금 공항기본계획 수립비 2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문의가 잇따르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정부안보다 680억 원 증액되면서 입주기업 유치로 새만금 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상수도와 남북도로 건설 등 5개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결소위에서 지역 예산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는 정운천 의원에게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야당의 반대 이런 등등은 커버하는 게 제 임무고 그게 바로 이제 전북 예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새만금 일부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한 만큼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조선시대의 비격 진천뇌가 고창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발견돼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적진으로 떨어진 포탄이 바로 터지지 않고 몇 초 뒤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 시한폭탄인 조선시대 비격 진천례입니다. 비격 진천례는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에서 맹활약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 비격 진천례가 고창 무장읍에서 11점이나 발굴됐습니다. 지름 21cm, 무게는 18kg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4점과 다르게 모두 사용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걸 귀신폭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워했다는데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진가 보다 했는데 또 터지고. 비격 진천례가 있던 자리 바로 옆에는 포가 있던 흔적도 나왔습니다. 비격 진천례는 공 모양의 무쇠 안에 폭발 시간을 조절하는 죽통과 화약,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쇠조각이 들어갑니다. 무장읍성의 비격 진천례는 제작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지만 동학 농민운동 당시 읍성에 있던 관군이 도망가며 숨겨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사학이라든가 이런 관계자 여러분 전문가들과 함께 잘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그 역사 전쟁사에 좀 새로운 이런 획기적인 사실로 보고하고. 비격 진천례가 발견된 무장읍성은 1417년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으로 고창군이 지난 2003년부터 발굴 조사와 함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700여 고사장에서도 2019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일부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은 각 고사장 앞에서 후배들의 응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도 수험생들을 위로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수험생은 전주 사대부고인 시험장을 비슷한 이름인 전북 사대부고로 착각해서 시험장을 잘못 찾았다가 경찰차로 긴급 호송돼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또 감기 환자와 설사 환자 4명은 보건실로 옮겨져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다 핸드폰을 반납하자는 수험생과 탐구 영역에서 다른 영역 문제풀이를 하던 수험생 등 4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박수로 맞이했고 따뜻한 포옹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특히 국어와 수학이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네, 1교시가 제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국어도 어려워졌고 수학도 중간에 많이 어려운 문제 많았고.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고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해서 물수능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예년의 시험에 비해서 지문이 길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변별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라북도 내 일선 학교에서는 내일 가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거쳐서 다음 달 5일에 수능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북 경제가 호남 지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3분기 경제 동향에 따르면 호남권 광공업 생산이 5.3% 줄 때 전북은 7.0%나 감소했고 고용은 광주가 0.2% 늘어난 반면 전북은 0.3%가 줄었으며 인구도 3,000명 이상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정부의 새만금 투자 활성화로 공공건설 공사가 3배 이상 늘면서 수주액이 9,330억 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95%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주 만성지구내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신축 현장을 방문한 뒤 판사들과 오찬을 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수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행정체계는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관심입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재생에너지 거점 추진으로 정치적 논란이 거센 새만금의 매립을 앞당기고 체계적 개발을 위해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완수 도의원도 군산과 김제, 부안 대립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호남 KTX 직선화 요구에 정부가 계속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추가 요금부터 인하하고 직선화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호남권 의원 모임은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참여한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세종역 신설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세종역은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3,000원의 추가 요금 인하부터 검토하고 직선화는 시간을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그 요금, 추가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다. 정부 쪽에서 뭐 그런 전례가 있다는데 그건 약간 긍정적인 것처럼 들렸어요. 정부는 2015년 오송으로 호남 KTX가 연결되면서 오송 평택 구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해당 구간에 선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남 의원들은 천안으로 연결될 KTX를 잘못 연결한 탓이라며 직선화에 불을 지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총리가 잇따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원 모임은 국회의원 200명의 서명을 받아 대정부 결의안을 내고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면 세종역과 별개로 호남 직통선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켜 어느 노선이 타당하고 경제적인지 따져보자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대와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국립대학이 오늘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교류와 교직원 교류, 상호 봉사활동 파견 등 두 대학 간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KTNG 전북본부는 오늘 도내 대학생 45명에게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KTNG는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약 3천만 원의 장학금을 도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전달해왔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 추승균 감독이 최근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주 KCC는 스테이시 오그먼 코치가 당분간 감독 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지난 5년간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9.7%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완주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지난해 4,775만 원으로 도내 평균 2,441만 원의 2배에 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내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넷이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의 연간 배출량이 전체의 33%인 7만 8천여 톤에 달했습니다. 한편 시군별 배출량은 군산시가 6만여 톤으로 가장 많고 전주시와 익산시가 각각 2만 6천 톤과 2만 5천 톤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예금이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금융기관 여신은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감소하면서 한 달 전 5천억 원에서 1,187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금융기관 수신 역시 한 달 전 5,800억 원에서 1,155억 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차 산업 기반시설 구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 상용차 양산 계획에 맞춰 충전소 기반시설 구축과 수소 시범도시 선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김정수 의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보급 정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가 아동수당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군산시는 연 156억 원가량인 아동수당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동수당의 상품권 지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군산시는 시행까지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